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은행인데 고객님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이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믿기 힘들겠지만 매일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이런 전화에 속아 자신의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피해자는 바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방법들만 알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확실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만든 실천 가능한 예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전화가 위험한지 바로 알아채고 단호히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보이스피싱은 요즘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전화 응대에 익숙하고 자녀나 손주 걱정이 많은 심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의심 없이 응대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8,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무려 4,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알고, 의심하고, 끊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3단계 실천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전화에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화의 목적을 의심하라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화는 당황하게 만들고 빠른 결정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죠.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은행, 경찰,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는 반드시 일단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다시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보안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끊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끊어라입니다. 모든 보이스피싱은 결국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 중에 돈을 보내라, 계좌를 알려달라, 카드 정보를 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정신이 없어 3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직접 전화해보니 멀쩡히 집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직접 확인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본인 확인 없이 송금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녹음하고 가족과 공유하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급하게 말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건 극비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반드시 전화를 녹음하고 자녀나 가까운 가족에게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실제로 녹음 파일이 있어야 경찰에 신고했을 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건 사기야 라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보이스피싱이 시도됩니다. 예를 들어 검찰입니다.
범죄 연루 계좌에 대한 수사 중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확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가 털릴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어떤 링크든 출처를 모르면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흔한 실수도 알려드릴게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는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진짜 기관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신자 번호가 2-1300처럼 검찰청 대표 번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번호입니다. 요즘 기술로는 누구나 발신자 번호를 위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만 믿고 대화하지 말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번호보다 내용과 태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상황은 전화가 끊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 끊기지 않는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휴대폰이 꺼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없게 되는데, 이때는 즉시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 켜거나 근처 경찰서나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간의 약속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영상통화로 확인한다. 돈 이야기 나오면 절대 먼저 보내지 않고 직접 얼굴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주민센터나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으며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종종 무료 교육을 진행하니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 교육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기 전화를 받고도 단번에 알아채고 전화를 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이정자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이후로 경찰입니다라는 전화에 당황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고 아들과 통화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분들은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핸드폰에 수신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번호나 스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후후, 티전화, 모야이 번호 같은 앱이 있는데요. 이런 앱들은 위험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표시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꼭 설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설치만 해도 보이스피싱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당황하게 만드는 전화는 의심하고 끊는다. 둘째, 돈 요구가 나오면 절대 응하지 않고 끊는다. 셋째, 전화 내용은 반드시 가족과 공유하고 확인한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72세의 박종수 씨는 한번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의 피해를 본 이후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비슷한 전화를 받고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끊었습니다. 이후로는 항상 자녀와 상의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며 스마트폰에 수신 차단 앱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한 경험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예방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또한 65세의 김정자 씨는 문자로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할 뻔했지만 교육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라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딸은 엄마, 나 아무 일 없어. 사기야라고 말해줬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 어떤 문자든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며 항상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하면 산다. 끊으면 산다. 가족과 나누면 반드시 산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어떤 전화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면 어떤 보이스피싱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자산입니다. 그 돈을 사기꾼에게 넘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의 범죄에 맞서 당당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하세요. 함께 예방하면 피해는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 친구, 이웃, 그리고 저희 같은 채널이 함께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면, 조금만 더 확인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든 언제든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도 자식이나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된 대응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제 상황에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법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뉴스나 라디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수법과 피해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꾸준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경각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들은 사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받고도 뉴스 덕분에 알아차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라는 뉴스를 본 박옥자 어르신은 며칠 뒤 같은 수법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정보를 접하면 뇌가 익숙해지고 실제 상황에서 아, 이거 뉴스에서 봤던 거야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들과 보이스피싱 대비 대화를 주 1회는 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하며 요즘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자 오면 어떻게 대응할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동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통화로만 확인하기, 돈 보낼 때는 반드시 2번 확인하기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두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 이런 약속을 해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항상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셋째, 휴대폰 잠금 설정을 강화하세요. 비밀번호,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등을 모두 설정해두면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앱에 이중 인증을 설정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심어 자동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기기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보안만 강화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의 5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이스피싱 수법의 최신 경향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단순한 전화 사기뿐 아니라 지인, 사칭 문자, 정부 지원금, 안내 사칭, 택배, 반송 메시지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라는 문자에 속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국민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로 유혹하는 문자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문자는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포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대화형 AI를 사용해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어색한 억양이 아니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더욱 속기 쉽습니다. 따라서 말투가 어색하지 않다고 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내용이 수상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큰 힘은 정보와 태도입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태도가 단호할수록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화든 어떤 메시지든 무조건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전화가 이상하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바로 끊으세요. 죄송하지만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가 말할 틈을 주면 줄수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끊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주변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해는 줄어듭니다. 특히 동네 친구, 경로당 친구, 교회나 성당의 지인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이런 전화가 유행이래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만 나눠도 듣는 분들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작은 대화가 큰 피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 실제로 이웃에게 알려준 덕분에 피해를 막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의 이금자 씨는 주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의 친구에게도 이런 전화 조심해야 해라고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금자 씨의 말이 떠올라 즉시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천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지켜낸 사례죠. 또한 금융기관이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무료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맞춤형 안내서도 제공하니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실제 전화 음성 예시, 대응 방법, 신고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어도 언젠가 내일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안전해지셨습니다. 이 정보를 실천하고 주변과 나누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 문장씩 정리해 볼게요. 당황하게 만드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끊는다. 돈을 요구하는 말이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전화를 끊는다. 전화 내용을 반드시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판단한다. 스마트폰에는 수신 차단 앱을 설치하고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위기 상황 시 대응 원칙을 미리 정해둔다. 매주 한 번씩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나눈다.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접하며 경각심을 유지한다.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예방한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그 출발선을 이미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자녀와 통화할 때 이 영상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에 수신 차단 앱을 설치해보세요. 경로당 친구에게도 이런 전화 조심하자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이웃의 삶을 지켜주는 최고의 실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자녀와 따로 사시는 분들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보이스피싱 없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